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주 선생 이재성입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관세 유예 소식이 오늘 새벽 들려왔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한 3시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실까 봐 교육방에도 올려드리고 영상도 찍어서 따로 새벽에부터 올려드리고 했었는데 이미 다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들으셨죠?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유예했다라는 소식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가운 반등 소식도 글로벌 증시가 모두 환호를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도 다행히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다행히 안도의 한숨 정도는 내쉴 수 있는 숨 쉬는 그런 구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의 반등은 첫 걸음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런 소식이 나오기를 기다려 왔었고 그리고 제가 사실 어제도 나올 때가 됐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신할 수가 없어요. 이게 미국에서 트럼프가 결정을 지어야지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한번 체크하시고 그리고 그 이유를 안 다음에 트럼프의 이 관세를 이기는 종목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올 예정인데요. 오늘도 신고가 달성한 종목들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교훈 삼아서 지금 시장을 이겨내고 관세까지 이겨낼 수 있는 종목 바로 교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얘기 간단하게 해볼게요. 트럼프 관세 유예했다. 이 얘기는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흔들리는 부분에 너무 힘들어하실 필요 없다. 어차피 회복된다. 하루 이틀 지나면은 제자리 돌아옵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신대가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 외에도 매일 오후 2시 20분에 말로 없는 코너에 오후에 나와서 매일매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공포 구간 만들어서 밀어내렸는데 조금만 반등 나와도 그리고 관세가 유예된다거나 아니면은 한국은 당분간 협상 구간 동안 면제됩니다. 이런 얘기가 일부만 나와도 아마 환호하면서 반등 조금만 나와도 조삼모사처럼 좋아할 겁니다.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조삼모사가 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 첫 걸음 뗀 것뿐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올라갈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여러분들이 맨날 무슨 근거로 이렇게 호언장담하느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저는 단언코 이번 봄에 고점을 다시 한번 넘어갈 겁니다라고 이걸 작년 12월부터 말씀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4월에는 조정이 나올 거라고 3, 4월 구간이 좀 어려울 거다라는 것도 작년 12월에 미리 말씀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간에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너무 밀렸다라고 해서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회복되는 구간이고 우리 증시는 제자리 찾아서 갈 거고 나아갈 길을 간다라는 거, 이 큰 그림만 알고 가면 된다라고 매주 여러분들께 교육해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다우지수입니다. 우리보다 미국 증시가 더 영향을 받아요. 미국을 위해서 관세를 부여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제가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다가 직접 공장도 짓고 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 그리고 멕시코 쪽으로 많이 이전을 해놨는데 기아 같은 경우가 멕시코로 이전을 해놨죠.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정작 미국 기업인 GM, 포드, 스텔란티스 이쪽은 멕시코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글로벌 비중이 높기 때문에 GM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한국 GM은 90%가 미국으로 역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쪽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타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게.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로 가는 신호탄이 될 수 있는데 직접 부과하는 게 아니라 협상 카드일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하시면 돼요. 공포 구간을 만들면 자꾸 잊게 돼요. 현실을 잊고 진실을 잊고 그냥 내 종목이 조금 밀린다 싶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공포감을 갖고 감정적으로 부여를 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큰 그림을 그려놓고 밑그림이 조금 달라진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서 색칠하는 부분만 살짝 바꾸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약간 어두운 색이냐 약간 밝은 색이냐로 여러분들이 교체해가면서 그렇게 색칠만 바꾸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우지수 어때요 지금? 기존에 트럼프 당선 전부터 해서 그래도
42,500포인트 전후 구간까지는 계속 지켜주고 있었는데 당선되고 나서 점프했죠. 45,000포인트 돌파 시도. 그리고 나서 내려왔다가 돌파 시도. 박스권이었단 말이에요.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어떻게 돼요? 이 기존의 지지선으로 자리 잡던 42,500 구간을 저항으로 만들면서 4만 포인트까지 이탈하는 하락 N자형 패턴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간에서.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 내 계좌가 있는 우리 증시가 힘든 거지만 사실 이 관세로 해서 미국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우지수만 그러느냐? 여러분, 제가 이번 조정은 미국에서 시작이 될 거고 팔란티어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스닥 지수 급락 나오죠. 팔란티어, 엔비디아 이쪽부터 기술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그 핑계거리로 딥시크가 나온 거죠. 그리고 물론 큰 핑계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박스가 크지도 않았어요. 상단에 계속 붙어 있어서 정말 수급이 세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2만 포인트 돌파를 못하고 이 구간부터 급락이 나온다. 다시 한번 18,000 회복 시도하다가 하락 N자형 급락이 나왔다. 여러분, 14,000대까지 갔습니다. 14,000대까지 갔어요. 그럼 25% 이상이 밀린 거예요, 미증시가 지수가. 어마어마한 하락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나스닥 지수가. 기술주가 이렇게 밀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도 힘든 거죠. 여러분 계좌도 힘들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영향력 자체가 심리적으로 안 좋아지는 게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심리를 계속 다스리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큰 그림을 그리세요. 일일비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해서 중국의 패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시작된 이 관세 전쟁이 글로벌로 뻗어나갔고 미국에 그대로 부메랑처럼 돌아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구간을 미국이 유예를 함으로 해서 본인들 증시부터 먼저 살려내기 시작했다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어제 새벽에도 제가 지금 뭐 10% 나스닥이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도 올려드리고 했는데 이런 부분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다라고 설명드렸으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섰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중국에다가 125% 관세 부과한다라고는 했지만 이거는 첫 번째 싸움 1라운드는 트럼프가 진 게임입니다. 자, 유럽도 이제 지금 개장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와서 뭐 독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뭐 2만 포인트 회복을 했죠. 그래서 2만 1,000포인트까지도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알루미늄, 철강, 자동차 이 관세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25%의 관세를 당장이 아니라 15일부터 부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15일까지 협상하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전화통화하고 협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보시고 중요한 거 중국입니다. 자, 중국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섰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금리를 중국이 인하를 했고요. 0.3% 인하를 했고 지준율을 0.5% 인하했고 보통은 지준율만 먼저 인하를 한 다음에 눈치를 보고 시작을 하는데 시작부터 세게 들어갔어요. 왜냐? 이거는 단기 싸움이라 중장기 싸움이 되니까 유동성을 처음부터 확 풀어버린 거예요. 이게 1조 위안 정도의 그 자금을 풀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치면 우리나라 시장에다가 200조 원을 풀어낸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금을 순식간에 풀어낸 중국이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금리를 2분기 말에 한 차례 더 인하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지준율은 2분기 말, 3분기 말 인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금리 같은 경우는 뭐 0.5 이상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번 거까지. 그리고 이제 지준율 같은 경우는 뭐 1% 이상도 내려갈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체크를 하면 되고 미국 국채를 강력하게 매도하기 시작하면서 국채금리 튀어오르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히딩크라네요. 트럼프가 이제 국채는 너무 난해하다 이러면서 한 발 물러난 겁니다. 그래서 국채 때문에 미국이 한 발 물러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시간을 끌면서 우호적인 국가들을 시범 케이스로 놓고 이제 유예를 시켜주는 게 가장 예쁜 그림이었는데 그 예쁜 그림만큼은 나오지 않았다. 그냥 중국이 이런 무례한이다라고 하면서 중국에다가 125%를 때린 거다. 참고로 중국은 이렇게 해놓고서 뭐 했습니까? 먼저 50%를 또 한 번 때렸죠, 중국이. 그러니까 트럼프도 125%까지 올린 거. 이 숫자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정말로 이렇게까지 부과해서 계속 지속될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워낙 괴짜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트럼프도 사실은 원하는 구간은 아니에요. 이런 구간을 통해서 뭐예요? 중국에다가 국채를 팔아먹고 그리고 농산물을 팔아먹고 그리고 일부 너무 이제 과도하게 중국이 이제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 패권을 좀 누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그런데 딥시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로봇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로봇으로 부채춤 추는 거 나왔었죠. 그런 걸 보면은 중국이 자체적으로 좀 자생할 수 있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땐 누르면 누를수록 오히려 더 우리나라도 그러죠. 더욱더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누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데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도 급등 나오면서 34,00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작년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금리 정책 거꾸로 간다라 해서 밀렸던 구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8월에는 이제 사이드카가 발생한 다음에 다음날 급등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바로 급등은 안 나온다. 미국에서 정책을 말을 해야지만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틀 걸렸습니다. 그래봐야 이틀 정도 있다가 우리나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급락이 나온 다음에 하루 이틀 지나고 오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죠. 그래서 이틀 정도 지났다. 그래서 제가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뭐 다음 주도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는데 뭐 아직까지 좀 안 나왔네라고 제가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드디어 나온 거다. 나올 게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중요한 포인트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낮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요 갭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갭 정도만 메워도 오늘은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혹시나 만기 영향력으로 만약 이 갭을 못 메운다라고 하면은 그럼 어차피 내일 메울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기 영향력 때문에 살짝 들 올라갔다라고 해도 그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어차피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종가까지 봤더니 장중에는 사실 좀 못 미쳤는데 실망스러웠는데 마지막까지 힘을 내주면서 결국에는 갭 딱 메워주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도 트럼프한테 줄 것들이 있잖아요. 미국에 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우리를 원하고 있고 우리가 또 중국은 어때요? 중국에도 줄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뭘 뜻하냐면요. 트럼프 일기 때는 고래 싸움에 우리가 새우처럼 껴가지고 야, 너 우리한테부터 이런 식으로 거의 중학생 정도 되는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이제 성인들한테 거의 협박당하듯이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억울한 상황을 맞이했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중국을 몰아놓고 주변국을 미국이 포섭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이 나쁜 거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보안 문제나 이런 부분을 들먹이면서 화해를 때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뭐 중국의 이제 도움을 무역 쪽으로 해서 우리의 이제 뭐 판매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양쪽에서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우리한테 어느 정도는 위협을 하지만 우호적이고 중국도 위협은 하지만 우호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과거랑 달라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선택권을 조금 쥐게 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얘기를 해서 지금 우리 대통령이 부재이기 때문에 6월에 당선이 된다 해서 6월까지 살짝 미루는 전략을 정말 잘 신중하게 취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베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6월 정도 되면은 먼저 협상을 완료짓거나 해결하는 나라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협상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어느 정도 좀 맞춰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 줄 게 있다라는 게 다행인 거예요. 일단 조선 쪽도 그렇고 LNG 쪽도 그렇고 그리고 뭐 소고기나 이런 부분도 FTA 쪽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방비 부분도 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방위 문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무작정 퍼주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얻어낼 걸 얻어내면서 말 그대로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오늘 해줄 거 정말 다 해줬습니다. 딱 갭 메우는 정도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이중바닥 만드느냐 뭐 보면은 뭐 내일까지는 조금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2,500 건드려주고 2,500 아래에서 이중바닥을 만드느냐 2,500을 넘어가서 위에서 만드느냐 정도인 것 같습니다. 2,500 위에서 뭐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냥 역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지는 뭐 이런 모습인데 사실 하락 구간이 아니니까 뭐 역헤드앤숄더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은 갭이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680 그냥 회복하면은
깔끔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장중에 680 회복을 못했는데 코스피 쪽에 좀 자금이 너무 쏠려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차피 코스닥 들어오게 돼 있고 형님이 앞서거니 동생이 앞서거니 하면서 올라가게 돼 있다. 가장 이상적인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680 딱 걸쳐서 회복돼 있는 거 좋은 모습이다. 여기서 한 번 더 갭으로 해서 이렇게 양봉 세워주면은 깔끔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번 봄에 2분기에 780 구간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최소한 돌파 시도는 하는데 저는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구간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약한데 저 땅굴 파고 내려가지는 않을까. 그렇게 트럼프한테 또 두들겨 맞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려하는 만큼이 절대 아니에요. 그 대외 변수에서 내려간 시장 그리고 이게 정말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나온 관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구간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하면 제가 내려가기 전에 도망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런 구간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이 구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트럼프를 이기는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를 이기는 종목들을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과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다 나눠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디서 받을 수 있느냐? 이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면은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요. 강의 자료 받아서 같이 보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강의 자료 어디서 받습니까? 지금 아래 QR코드 나오고 있죠. 카메라 어플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른 방법도 전체 화면으로 해서 한번 안내 드릴 테니까 지금 모두 입장하셔서 강의 자료 다운 받으시고 강의 자료 보면서 오늘 강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주도주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 시장의 주도주 뭡니까? 조선주가 있었고 방산주가 있었고 뭐 로봇주가 있었고 그리고 유리기판 같은 경우가 뭐 치고 올라오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섹터만 찾으시면 돼요. 조선은 빼놓고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지금도 원하고 있잖아요. 당선되자마자 축하합니다 했더니 뭐라고 해요? 한국조선 원따봉 바로 올리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 조선에 대해서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이제 미국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에 이제 일자리를 생산하고 싶어하고 미국 자체에서 생산하고 싶어하고 이게 트럼프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은 가장 유리한 조건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기업 뭐예요? 하나오션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12월 2일 날도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리면서 여러분들 트럼프가 원따봉 했을 때 이 구간에서 매수 못하셨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따봉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도 전화하면서 따봉을 외칠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따봉 외친 다음에 올라갔죠. 그럼 급등하는 거 쫓아가는 게 아니라 기다린다.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기다린다. 어차피 한 차례 급등이 나오면은 휴식 구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주일이 걸리던 2주일이 걸리던 한 달이 걸리건 말이죠.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이미
슈퍼사이클에 들어가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LNG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한다라는 거는 뭐 수도 없이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원하는 MRO 산업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급등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원하는 가격을 와야 돼. 원하는 가격이 어디에 35,000원 이하.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35,000원 이하. 그래서 이 구간을 잠깐 이탈했다가 회복되는 이런 구간이면은 지지력 테스트까지 완벽했구나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럼 그 다음에 보려고 봤더니 너무 짧게 터치하고 갔죠. 아랫거리 싹 잘고 갔잖아요. 터치하자마자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하기 어려웠다라고 하면 좀 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면 내 종목이 아닌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원하는 구간까지 너무 빠르게 급등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하는 가격을 주는 겁니다. 33,200원이면 너무 훌륭한 가격이 아닌가 싶어요. 35,000원 아래서 살짝 모아서 가야 되는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을 줬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종목은 뭐 그동안 뭐 트럼프의 엄지척으로 뭐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다 써놨는데 결국은 트럼프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LNG를 원한다라는 거고 미국의 MRO 사업에서 원한다라는 거고 호주에 있는 이제 그 군수 이제 회사를 우리가 이제 하나오션이 이제 지분을 인수했다. 작년에도 사실 인수하려다가 에이 됐어 하고 안 했는데 올해 다시 지분 인수했죠. 왜? 지금 돌아가는 형황을 보니까 인수해도 충분히 시너지가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인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 가져왔죠. 그리고 나 또 뭐예요? 폴란드에도 MRO 사업 쪽에 진출한다라고 하고 있죠. 겹경사예요, 여러분. 지금 겹경사예요. 거기다가 오늘 행정서명 뭐 했습니까? 트럼프가 중국이 해양 부분을 장악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지하겠다라고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의 심지어 필리조 선소를 인수해서 미국에서까지도 직접 활동을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원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기업은 딱 하나오션 하나예요. 그 이상의 회사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적합한 회사가 하나오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제가 대응 전략 같은 경우 교육방 오시면 된다라고 했죠. 요건 나중에 오셔서 읽어보셔도 되니까 오셔서 하나오션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자료는.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다 읽기 나는 귀찮아요. 공부하기 싫어요 하시면은 숫자만 보세요. 여기 다음 저항 8만 원, 지지선 77,500원. 77,500원 이탈하면 한번 정리하시고 8만 원 구간이 저항이다. 8만 원 넘어가면은 보유, 못 넘어가면은 비중 조절한다. 간단하죠, 대응 전략. 어떻게 됩니까? 8만 원 구간을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못 넘어가죠. 그럼 여기서 비중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77,500원 이탈하니까 좀 기다렸다가 7만 원에서 재매수해도 되고 여기서 재매수를 못했다 나는 하시는 분량 일부 비중 조절했으면 남은 물량만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목표치인 85,000원 구간에서 돌파하면 뭐요? 돌파 못하면은 또 비중 조절하는 거죠. 그럼 여기 비중 조절 구간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휴식 구간이 나오게 된 겁니다. 휴식 구간에서도 제가 이번 주 총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 이제 사야 되는 구간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설명드리고 나서 이제 쓱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뭐 지금 구간에도 지금 편하다로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 박스권 기존에 있던 요 7만 원 구간 이상을 이탈했다가 이렇게 해서 바로 회복을 해주는 모습 너무나도 예쁘죠? 그러면은 기존 박스권 안으로 회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매매 타이밍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사실 뭐 낮에도 나와서 다른 방송에서도 이제 이데일리 TV를 통해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지만 조료의 기회입니다. 근데 이때 못 사셔도 괜찮아요. 지금은 확인하고 들어가는 구간, 기존 구간은 그냥 싸게 모아가는 구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가 차이가 있느냐? 싼 게 좋은 거 아니냐? 맞아요. 싼 게 좋은 건데 싸게 들어가는 구간은 이런 거예요. 싸게 샀지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올라온 것 뿐이고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예상은 했지만 확신은 할 수 없어요. 트럼프가 사실 오늘도 결정 안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상은 했다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예측을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싸게 모아간다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건 사실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지금 특수한 기간이라 빨리 올라온 거고 그런데 이렇게 확인하고 들어간 거는 속도가 좀 빠릅니다. 기존에 이탈하지 않아야 될 구간이 이탈했는데 이 구간을 회복하면은 빠르게 속도감 있게 이제 움직일 수 있겠구나. 그동안 이 아래 구간에는 원래 무거워야 되는데
이 무거움을 다 떨쳐버리고 물찬 제비처럼 날아올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게 이 7만 원을 회복하는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속도가 빨라지는 구간으로 회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박스권 복귀가 이거예요. 속도가 빨라지는 구간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한 종목 더 볼게요. 하나엔진, 이것도 같이 말씀드렸으니까 11월 13일에 사실 미리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사실 여기서 박스권 그리다가 상단 맞고 스윽 밀렸을 때 제가 중심선 부근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바로 신대가 시간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종목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 또한 뭐 우리가 원하는 가격권 내려오는 거랑 뭐 다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100% 넘는 상승률이 나왔다라는 거. 하나오션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갔을 뿐이 160% 올라간 게 대단한 것뿐이지. 여러분들 2배 올라오는 종목이면은 너무나도 감사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배의 목표치를 달성을 하고 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이 종목 또한 22,000원 구간이 하단이었는데 이 구간을 이탈했죠. 어떻게 보면은 두 종목 다 이중바닥 만들고 박스권 안쪽으로 회귀를 했다. 속도가 빨라지는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도 섹터를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스닥 주도 섹터는 뭐였습니까? 로봇주. 로봇주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작년 제가 12월 18일 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앞뒤로도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전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소개해드리면서 그 전날 같은 경우 오후 4시에 마감후 투자 코칭 시간에 이제 뭐 이렌시스 같은 경우를 먼저 설명을 드렸고 18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실은 본체고 핵심이고 이제 10거래일도 안 남았습니다. 1월이 되면은 언제 삼성이 콜옵션 행사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삼성 로보틱스라는 사명 이미 특허 다 내놨습니다라고도 미리미리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10거래일 안 남은 지금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ES에 가면은 올해, 그러니까 작년 말씀드린 거예요. 2014년은 그렇게나 로봇주가 안 좋았는데 기존에 너무 셌기 때문에 쉬는 거다. 그런데 2025년 되면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부활해서 훨훨 날아가는데 그게 삼성의 콜옵션 행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그냥 인수하는 그 원년이 되는 거다라고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죠. 이 박스권 구간, 하단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절호의 기회다라는 거. 그리고 210%가 넘는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오셔서 보세요. 저희 교육방에 대응 전략 숫자로 다 올려드리니까 앞으로는 영상으로도 올려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17.78% 놀라운 수익률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내내 말씀드리고 한 달 동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매매하고 싶지 않습니다. 쉬는 구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40만 원대에 있는 게 아니라 제 하락 목표치는 제가 작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0월, 11월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가격을 설정해 드렸어요. 저는 32만 원 아래로 내려가야 그나마 관심이 생기고 28만 원 가면 좋겠습니다라고 똑같은 가격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40만 원인 종목을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셨다면 저를 얼마나 욕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결국에 하단 목표치 달성하고 물론 저 때문에 내려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조정받아야 될 구간에서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공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알려드렸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수식으로 나온 그 가격이 대략 28만 원 전후 되는 구간이라서 그런 거고 25만 원 아래 24만 원대까지 내려왔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목표치보다 조금 더 내려왔다가 이제 슥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다. 저는 지금도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로봇주 굉장히 좋을 거기 때문에 앞에서 힘을 쭉 끌어모은 다음에 소진을 다 했다? 아니요. 기존의 양봉 하단 구간까지밖에 안 내려온 거예요. 양봉 하단 터치하고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새 출발하기 시작하는 과정이다라고 보면은 저는 로봇주는 꼭 하나 들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 오늘 구성할 때 주도주 쪽으로 일단 편입하면은 기본은 한다라는 겁니다.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훨씬 좋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시장이 한 6%씩 올라왔으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좋을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앞으로 올라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평균 수익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익을 여러분들이 계좌에 안겨 드릴 수 있는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보시면 다 100% 아래 종목이 없잖아요. 이런 종목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조선기자재입니다.
자, 현대임스 제가 작년 12월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한 차례 상승해서 멋진 수익 올린 다음에 지금 푹 쉬고 있습니다. 선박블록 제조기업의 대표 기업이죠. 현대중공업에서 이렇게 분사해가지고 블록 부분 분사해가지고 있다가 이제 사모펀드에 매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는 엑시트할 수 있는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매각 이슈가 올라오고 있죠. 그 사이에 5배나 가치가 상승했다라고 해요. 기업이 다른 이 IT나 첨단 산업도 아니고 이 조선업, 제조업 쪽에서 기업 가치가 5배 상승한 종목을 찾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 어려운 일을 현대임스가 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M&A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HD현대가 우선협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뭐 아마 인수 안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과거 가치면 모르는데 지금 가치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굳이 이거를 지금 인수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부담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항만 신규 사업, 이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쪽에 대한 성장 동력 기대감이 굉장하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잘하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추가 성장 동력까지 마련하는 아주 부지런한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가격 전략 같은 경우도 편안하겠죠. 오늘 종가 13,580원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로 설명드리면은 지금 이 구간이에요. 기존에 여러분들 제가 12월에 설명드렸던 구간에서 한 차례 멋지게 올라온 다음에 그리고 충분히 휴식을 취했죠. 기존에도 이 종목도 거의 뭐 100%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충분히 휴식을 취한 다음에 뭐예요? 이 양봉의 하단 구간도 이탈을 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럼 제가 사실은 12월에 말씀드렸던 구간까지 내려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도로아미타불입니다. 지금 구간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1차적으로는 17,500원이 2차는 뭐 2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17,500원을 1차 목표치로 달성한 다음에 2,500원씩 올리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12,500원 이탈하면 한번 리스크 관리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바닥까지 내려와 있다? 너무나도 감사한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싸게 살 수 있는 구간 좋다. 고맙다 생각하시고요. 로봇주 같은 경우는 하이젠 RNM 여러분 올해 또 가장 뜨거웠던 로봇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종목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매도한 다음에 이 종목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치가 너무 높아서.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내려오는 것과 함께 이 종목도 내려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외국인들이 내려오는 구간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 19위에 위치해 있어요. 최근 하락 구간에 말이죠. 그래서 잘 살펴봤더니 코스닥이 언제부터 하락했느냐라고 보면은 3월 20일부터 하락을 했습니다. 3월 20일부터 해서 이 하락 구간의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에 딱 순위를 매겨봤더니 19위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평균 단가의 마이너스 22%입니다. 외국인들이 19위에 있으니까 조금 더 매수할 여력은 있겠죠. 매수를 조금 더 할 수 있고 그리고 단가를 좀 낮춰지긴 하겠지만 22%면 위쪽으로 제가 볼 때는 최소 30-40% 이상은 최소한 올라가야지 외국인들이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웨어러블, 협동 로봇, 물류 로봇 이쪽 전체 다 할 수 있는 탑픽, 액추에이터 얘기 계속 나오는데 그쪽 기술력으로 우리나라 최고 수준에 있다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였을 거고 올해 이제 글로벌 대기업의 자율주행 운반 로봇 이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액추에이터에 대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고 하면은 숫자도 찍히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올해 조금 개선이 되기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확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부분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이 첨단 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그 기술력은 있는데 실적이 안 나오고 계속 적자라는 게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공급하기 시작했다라는 측면, 돌파구가 생겼다라는 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숫자까지 찍히는 기업의 가격 전략을 한번 살펴보면요. 현재 27,600원 구간에 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19,850원 숫자가 잘못 나온 것 같네요. 19,850원 위치에 있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의 하이젠 RM이 올라왔다가 이렇게 뭐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차트가 지금 잘못 나온 것 같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차트를 안 봐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다른 차트인데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네.
27,600원 구간에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35,000원이 목표가입니다. 요거는 제가 수정해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다시 하나 올려드릴게요. 교육방 오시면은. 그리고 25,000원 이탈하면 손절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작업하다가 요거 하나 실수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쁘게 봐주시고요. 영상으로 제가 다시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이렇게까지 보시고, 여러분 그럼 교육방 영상 보러 오는 방법 아셔야겠죠? 저희가 참여하는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입장하신 다음에 바로 오늘의 포트폴리오까지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 어떻게 이겨내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도주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주도주 쪽에서 두 종목을 우리가 딱 픽해 왔습니다. 자, 그럼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보기 위해서 어떤 종목을 픽해야 되느냐? 반도체 의약품 좋습니다. 저는 중장기로 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 트레이딩 관점이냐? 반도체 의약품은 좋은 거 아니야? 관세 면제됐는데 라고 보시는 분들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면제되면 다행인데 트럼프가 앞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여운을 남겼어요. 그러면은 조금 불안하시죠? 이런 종목들, 불안한 섹터들은 잠깐 뒤로 밀어두시고 짧게 치고 빠지는 정도 트레이딩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이 아닌가 봐?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방금 관세 얘기했잖아요. 관세 무풍지대로 가시면 됩니다. 같이 우리 렛츠고 한번 해보시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디어유. 우리가 기존에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사실 제가 10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업은 말이죠. 텐센트 뮤직하고 10월에 이미 MOU를 맺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한알령 해제에 대해서 10월부터 중국이 내비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디어유가 뭐 하는 기업입니까? 온라인 팬덤 플랫폼 아닙니까? SM그룹의 자회사고요. 이 SM그룹에 있는 이제 출신의 가수들이나 이제 뭐 탤런트들 이런 배우분들 말고도 추가적으로 JYP하고 SM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계속 이제 영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연예인들을 중국에다가 이제 팬덤 플랫폼을 공급한다고? 지금은 무대도 못 쓰게 하는데 이렇게 된다라는 건 뭐예요? 중국에서 한알령을 해제할 의지가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확신은 할 수 없어요. 저긴 체제가 우리랑 다른 체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심증을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거는 미국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직전이었단 말이에요. 작년 10월은. 그러면은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국은 그에 맞서야 되는데 과거에 유럽도 상대하고 미국도 상대하고 그리고 미국이 힘으로 찍어 눌러서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다 맞상대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본인들이 최고라고 자부했었는데 이거 글로벌 시장에 나가니까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주변국을 먼저 포섭을 하는 겁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비자 면제국을 9개국을 선정을 해서 우리나라도 포함돼 있어서 깜짝 놀라셨죠? 그 시키지도 않은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트럼프 일기 때 싸움 시작해갖고 아직도 계속 치고받고 싸우고 있던 호주하고도 화해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유럽하고도 계속 화친을 해와서 유럽에다가 비아디 진출해서 뭐 자동차도 많이 팔아먹고 그렇게 하고 있죠. 테슬라는 줄어들었지만 비아디는 엄청난 영역을 확장했다라는 거 소식 계속 듣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단 말이에요. 중국에 다시 한번 진출할 수 있다. 여러분 엔터 콘텐츠 업계에는 그보다
더 큰 호재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글로벌 시장의 K 콘텐츠들이 다 K만 붙으면은 다 날아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활약을 하고 좋아하고 뭐 음식도 좋아하고 문화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기 시작해요. K만 붙으면 좋대요. 뷰티도 좋고 다 좋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중국만 다시 한번 들어가면 되는데 길이 열리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 이렇게 쭉 다 미리 설명드리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또 진출을 하기 시작했다 말씀드리면서 저항선이랑 뭐 대응 전략 다 알려드렸죠. 그래서 5만 원 구간 말씀드려 딱 5만 원 걸쳤습니다. 그런데 거래 대금이 딱 아쉽지 않은 만큼 붙어서 또 영망치원까지 붙어서 이 망치원까지 붙어서 괜찮았는데 이 구간을 넘어갔어야 되는데 못 넘어갔죠. 그러면은 이탈하면 비중 줄인다.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비중을 줄인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5만 원 돌파 못하고 쓱 밀려서 지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모습입니다. 35,000부까지 내려왔어요. 저는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게 아주 편안한 구간이다라고 봅니다. 한알령 해제 가능성 매우 높지 않나. 그리고 그 수순으로 점진적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도 이제 뭔가는 이제 중국이랑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MG 엔터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제가 12월 9일이 언제냐면요. 제가 작년 이제 11월부터 해서 지금 시장은 투매가 한번 발생하고 아마 코스닥 쪽에 680 이탈해서 뭐 630 구간 뭐 슥 흔들면은 거기서 얼마나 밀리느냐 차이고 그 구간이 나와야 앞으로 이제 좀 빠르게 코스닥이 올라올 수 있고 회복이 된다. 그래야 신용장고 물량을 털어내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이에요. 그 투매가 나온 날이 12월 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제가 가장 중장기적으로 멀리 볼 때 필요한 종목은 SMG 엔터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사랑이 하추핑, 뭐 티니핑, 그리고 뭐 거부핑도 나오고 로봇 관련 쪽도 나오고 뭐 지금 뭐 핑만 붙으면은 뭐 다 좋대요. 저도 뭐 돈줄 핑으로 할까 봐요. 그럴 정도로 핑만 붙으면 다 좋다라고 하는데 SMG 엔터가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저출산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이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잠깐의 유예 시간을 가진 다음에 여러분들 매수할 구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의 유예 시간을 가진 다음에 바로 이렇게 올라왔죠. 횡보 쭉 하다가 또 올라오고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멋지게 올라와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 천천히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보여서 그러지 이게 하나당 10에서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급등 흐름이 나왔죠. 이제는 200%를 향해 달려고 오늘은 뭐 결과까지 보면 200%를 살짝 넘어가긴 했는데 어마어마한 목표가를 가면서 이제 신고가를 넘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봐야 되는 거 뭐예요? 여러분. 엔터 콘텐츠 업종 같은 관세 무풍지대 뭐 그리고 이런 저출산 같은 정책 관련주를 해도 이런 정책 저출산이나 이런 사회 현상 같은 걸 하시란 말이에요. 괜히 쓸데없는 부동산 정책 이런 거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런 거는 단기적인 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단발성으로 들어가봤자 우리나라가 더 이상 땅덩어리에 우리 땅에 뭔가 건설 쪽으로 갈 게 없어요. 우리나라 건설은 말이죠. 원전 쪽으로 가던가 현대건설이나 이런 쪽처럼 원전으로 가던가 아니면 과거처럼 유가가 이렇게 올라서 중동에서 뭐 네옴시티나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플랜트 사업을 하던가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은 국내보다는 해외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런 뭐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사회 현상만 보세요. 나머지는 사실 이 대권 주자들이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제대로 된 정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 분이 나오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거는 나중으로 넘기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이렇게 이 저출산, 뭐 출산장려 대책 이런 쪽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세 무풍지대에 있는 K 붙어 있는 이런 쪽을 보시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고요. 그럼 오늘 소개해드린 섹터 그리고 소개해드리지 않은 섹터까지 해가지고 제가 포트폴리오 완성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엔터 콘텐츠주 어떻습니까? 저는 전망이 밝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A스토리 최근에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나서 쉬고 있는데 관세 무풍지대에 있는 게 바로 이 콘텐츠주다. 그런데 콘텐츠주가 작년에 못 간 이유가 있어요. 이 배우분들 몸값이 너무 높으니까
이 몸값만 해도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사실 남는 것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렵다. 또 영화 같은 경우는 더욱더 힘든 게 이제 영화관이 너무 비싸지니까 이제 안 가죠. 수익성이 이제 코로나 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뒤에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접근성을 좀 낮추게 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방향을 좀 이제 접근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향,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생각보다는 절대 가격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정책만 고수하고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해서 이제 OTT 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이런 기업들, 역량 있는 기업들이 좋겠죠. 킹덤, 우영우 2일 차세대 대작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쭈라랑 낸다라고 합니다. 왜 올해부터냐? 넷플릭스랑 계약 기간이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이런 콘텐츠리 중앙도 그렇고 뭐 이런 기업들이 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들이 올해 계약이 갱신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제 코스트 쪽에서 이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중에 킹덤 우영우만 봐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역량 있는 이런 뭐 빅마우스도 그렇고 역량 있는 이런 이제 드라마를 많이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영우 빅마우스 크래시 등등 이 AI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이 콘텐츠 쪽에 기대감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초기 버전 일부는 뭐 출시를 해서 뭐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꽤나 뭐 보이는 것으로는 잘 만들었더라고요. 나중에 완성작이 나오면은 저도 궁금해서 한번 보고 싶기는 하네요. 그럴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8,000원대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 8,000원 초반 좋은 것 같아요. 기존에 갭상승 나온 다음에 이 8,500원을 한 번에 넘어갔었는데 너무 빠르게 올라가니까 쉬는 구간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하나오션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쉬는 구간이 나오고 8,500원 이탈해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같은 경우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현금이 별로 없으실 거 아니에요. 현금이 마련되면 이 종목을 8,500원 전후 구간에서 지금처럼 쌀 때 모아가도 되고 8,500원이 회복되는 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탄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00원까지는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차 목표치는 10,000원 쪽으로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서 보고 뭐 손절가는 뭐 7,750원 구간 이탈하면은 리스크 관리 정도 한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의 우영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던 쪽에 미용 뭐 말로만 언급했지 K뷰티 언급만 했지 소개해드리진 않았는데 K뷰티라든지 미용기기라든지 이런 쪽 너무 잘 나가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업종이 하나 있습니다. 의료기기 중에서도 치과용 의료기기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 가지셔야 돼요. 이게 중국이 소비를 지금 개방을 했죠. 오늘도 아까 말씀드린 1조 위안 풀었다라고 했죠. 소비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가 진작이 되면 중국의 이제 내수 쪽이 활발해지면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좋아지는데 그 기존에 있던 사업 중에서 핵심을 파고들었던 섹터 중 하나가 우리나라 임플란트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있다가 지금은 뭐 여러분들 못 보시겠죠. 오스테 임플란트라든지 디오라든지 이런 뭐 덴티움, 덴티스, 뭐 레이 뭐 이런 기업들 다 여러분들 관심 가지셔야 돼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아예 바닥에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 뭐 하고 있느냐? 중국 시장이 열리는 걸 준비해가지고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물량 확대할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임플란트 고정도 측정기 잭큐를 지금 FDA 승인을 받고 있죠. 덴티스만 그런 게 아니라 레이도 받고 있고요. 지금 미국까지 진출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기회를 여러분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조금 전에 미용 말씀드렸는데 파마리서치가 연어 정자를 이용한 이제 피부 미용 쪽으로 해가지고 뭐 리쥬란으로 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게 제가 2017년부터 강의를 해드리면서 이게 홍보만 되면 좋을 텐데 홍보가 잘 될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홍보가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좋다라고 하죠. 만족도가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PDRN 쪽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죠. 이걸 활용한 데가 또 골래의 맞추기라고 해요. 그래서 기존 맞추기는 어떻게 보면은 고통만 선사하고 하는데 이거는 재생까지도
도와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신공장까지도 건설해서 물량 늘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270원에 위치해 있는데 바닥권이에요. 한번 FDA 승인해서 올랐다가 다시 도로아미탑을 냈죠. 지금 바닥권부터 그냥 오늘 종가부터 매수하시면 되고 1차 목표치는 10,000원인데 그 구간도 지나갈 거라고 봅니다. 5,8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정도만 한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움직이고 변동되고 저항이 가면 제가 어디서 올려드린다? 교육방에서 교육해드린다.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숫자로 적어드리니까 나는 교육 필요 없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만 보고 대응 전략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이 관세를 이기는 방법, 포트폴리오 모두 얻어가실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지금 최근 어려웠던 시장 잘 이겨내시고요. 저와 함께 다음 주에도 이 신대가 시간에 좋은 강의, 좋은 포트폴리오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해서 10백억 계좌 꼭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돈줄 선생 이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